좋은 글이 가지는 원칙은 첫 번째 쉽고, 두 번째 짧고, 세 번째 땡투로 가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글이란 거는 제가 쓴 것처럼 만 가지 콘텐츠가 자라나는 근원입니다. 지금은 영상을 하든 안 그러면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돌리면 글을 잘 쓰면, 좋은 글을 쓰면 나머지 것들도 기술만 익히면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글을 사람들이 잘 못 쓰느냐? 안 써봐서 그렇습니다. 안 써보는 이유는 글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글은 말입니다. 말을 그대로 옮기면 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쉬워야 된다. 대신에 글이 가져야 될 어떤 품격은 있겠죠. 그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오탈자라든지 그런 것까지 남이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가 공부를 해야죠. 제가 글을 쓸 때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글은 짧습니다. 문장들이 짧습니다. 문장이 짧으면은 굉장히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틀릴 일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날 이유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뭐뭐 했고 뭐뭐 했으니 뭐뭐한 뭐뭐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쓰는 사람도 비비 꼬이면서 독자들이 알아챕니다. 아, 얘가 지금 뭐가 문맥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 좋은 글은 쉽답니다. 의자가 곽자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지금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말 중에 의자와 곽자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야기할 때 의자와 곽자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에 딱 들어가면 리듬이 깨집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영업 기밀이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 글이 마음에 들까? 할 때 보면 대개 그 글에는 의자와 곽자가 없습니다. 걷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추측할 때. 1 더하기 1은 뭐지? 그러면 2일 것이다 하고 막 얘기할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걷자를 두 번 썼습니다. 2일 것이다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 다 추측입니다. 제가 만약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걷자를 쓰면 우리 다 느끼듯이 저 사람이 자신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 모르는 거를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자기가 틀림없이 아는데 것이다 그러면 필자는 분명히 안다고 썼는데 독자는 저 사람 모르네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자도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리듬이 맞출 때. 글자 수가 모자라는데 요걸 딱 쓰면 글자 수도 맞고 소리 내서 읽어봤더니 리듬에 맞겠구나. 그 위치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이 가지는 원칙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쉽고, 두 번째 짧고, 세 번째 땡투로 가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30년 프로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술 먹을 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러나요? 야, 커피 봤더니 너무 좋아 그래요. 근데 뭐가 좋던데? 그럼 설명 못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왜 좋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설명 안 해주고 너무 좋아라고 해버려요. 좋은 걸 쓰려면 너무 좋았던 이유가 있어야겠죠. 구체적인 사실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라라는 데를 쓰고 싶어요. 보라 아카데미를. 그럼 보라 아카데미 저 앉아서 느낀 경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인터뷰, 자료 더 제대로 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 사회자님 이런 모든 스태프들한테 물어서 도대체 뭐냐? 팩트를 자꾸 모으는 겁니다. 팩트를 모아서 자기 느낌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쉽고 짧게. 그러면 글이 끝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글은 상품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장을 쓸 때도 가끔씩 거짓말합니다. 남이 볼까봐. 10년 뒤, 20년 뒤 자기가 볼 때 민망할까봐. 일기라는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독자가 재미있어야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남이 그 글을 안 읽어주면 그건 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쓰는 글은 상품이에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글입니다. 이제 자세를 바꿔서 내 글을 꼭 독자한테 읽히고 말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강조를 하지만 쉬운 글, 짧은 글, 그리고 팩트 가득한 글. 상업적인 거는 이 글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뜻만 아니라 독자가 읽는 글을 쓴다. 그런 자세로 저 세 가지 원칙에 맞는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책에 쓴 표현이 이겁니다.
중세 유럽이나 무당들도 신을 부르잖아요. 악마를 부르고. 근데 부르는 그 주문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나오죠. 악마를 소환할 수 있을 만큼 재밌어야지 악마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과 상품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같은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글을 쓸 때 아이디어를 냅니다. 글 주제와 소재를 결정하는데 그게 생산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 때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재료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걸 쇠로 만들 건지 알루미늄으로 만들 건지 그래서 재료를 수집을 하고 근데 글에서는 주제 소재에 맞는 글 재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글 재료가 팩트들입니다. 느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팩트. 지금 올 들어서 가장 추운 이 날에 지금 저녁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오늘에 관한 글을 쓸 때 다 글 재료들이에요.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일단 자기 글 보따리 안에 집어넣으시는 그 단계가 재료 수집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좋은 글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설계를 안 하고 글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런 글은 나중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파리처럼 방황을 하게 됩니다. 뼈대를 먼저 만들어야지 벽돌을 쌓을 수가 있고 지구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공정에서도 기계를 뭔가를 완성을 하면 거기에 검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 불량품인지 아닌지 먼저 기술적으로 먼저 보죠.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도 그 초고를 다시 한번 당연히 읽어봅니다. 이때 봐야 할 거는 오탈자는 없는가, 문법적으로 틀린 데는 없나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만약에 저기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공장에서는 설계를 바꾸거나 공정을 바꾸거나 디자인을 바꿉니다. 총체적인 점검이 있게 되겠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설계를 수정을 하든 아니면 오탈자를 바로잡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주부 모니터라는 게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의 제일 큰 소비자가 주부니까 써보게 하고 틀렸니 많이 이런 걸 불편함을 체크하는 주부 모니터 팀이 있어요. 만든 놈들은 어디가 틀린지 몰라요. 자기 글도 자기가 읽으면은 자기가 제일 잘 쓴 줄 압니다. 수정된 글을 재독. 첫 번째는 독자 입장에서. 아까는 집필자 입장에서 읽는다면 이번에는 독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신뢰하는 첫 번째 친구. 정말 욕 들어먹어도 기분 좋은 그런 친구. 걔한테 받는 피드백까지가 글 쓰는 과정입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대로 고치면 됩니다. 그 사람만이 맞는 거예요. 소비자가 맞는 겁니다. 이 과정 1번부터 8번까지 저 과정을 다 해서 저거를 글쓰기라고 합니다. 좋은 글이라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글은 팩트다. 너무 간말 없고 아주 말이 없고 그냥 팩트. 두 번째 디자인, 설계, 구성이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이런 걸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만큼 글 재료를 많이 모았어요.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얘기하면 독자가 재밌어 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글을 아래 위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작은 소구 제목들을 갖다 붙이면 돼요. 마지막 문장과 첫 번째 문장, 문을 여는 문장과 문을 닫는 문장은 상당히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리듬이 있다. 여기 5글자를 내가 써란 짜리 어절 하나를 썼는데 그게 소리에서 이어가도 리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4글자나 3글자짜리가 없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목적어나 주어를 바꾸거나 한국말은 좀 자유로우니까요. 입말이다. 입말이라는 말은 쉬워야 된다는 똑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여기에서 쓰는 단어 다듬고 그냥 최대한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글로 쓰면은 독자들이 훨씬 더 쉽고 친근하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다? 궁금함이 없다. 수필을 쓰는 분들이 보면 독자들한테 여운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빼먹습니다. 그리고 말 없음 표로 끝을 냅니다. 땡땡땡. 여운을 남기려면 마지막까지 궁금함 없이 깔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운이 남는 겁니다. 여운을 주려면 오히려 여운을 가질 틈을 주지 말고 다 써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썼어요. 다 썼는데 마지막에 소비자 검수를 받으려는데 이걸 어떻게 될까? 욕을 먹어도 기분 좋은 친구가 없어요. 마지막 친구가. 그때 던지는 질문이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라면 읽겠냐? 너라면 그 책 사서 보겠냐? 저 질문을 통과를 하면 선생님들이 생산한 그 글이라는 상품은 이제 최소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30년 밥 벌어먹은 사람만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